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사이클링 박주혁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짠, 홍천 그란폰도에 다녀왔습니다. 아유, 날씨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홍천 그란폰도 갔다 오신 분들 모두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재밌게 좀 타다가 많은 것들을 좀 느껴서 이렇게 집에 가는 복귀길에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됐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서 오거나 뭐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출전한 건 아니고, 저희 센터 회원님께서 이제 대회 첫 출전이세요. 첫 출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이게 천천히 타다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디오가 지금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이크가 없어서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리막길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리막길을 내려갔는데 굉장히 좀 불안하게 내리막을 공략하는 분들이 계셨다. 어떤 분들이었냐면 일단 상체가 높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상체가 높다라는 것은 불안정성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체가 낮을수록 우리가 차로 이야기를 하면 세단이나 뭐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제 상체가 높으면 이제 SUV나 버스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속도로 코너링을 해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안정성이 떨어져요.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내용 중에 중복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각도가 크다라는 것은 안정성, 일관성, 효율, 속도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도가 큰데 이제 저는 서포트를 해야 되니까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데, 중앙선을 넘어서 저를 이렇게 싹 추월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중앙선을 넘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어차피 도로는 일부 통제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을 하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상체를 높게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주행을 하시다 보니까 너무너무 제 입장에서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상체가 높은데, 그러니까 드랍바를 잡는 것도 아니에요. 레버를 잡고 타고 계신 거예요. 레버를 잡고. 그러니까 코너링에서 엄청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코너링을 할 때 상당히 불안한데, 여기서 또 하나 시선 처리가 원활하지 않다라는 정도 문제로 보이는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측으로 코너링을 할 거라면 내 시야는, 그러니까 내 머리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자전거는 오른쪽에 가고 있어도, 왜? 내가 갈 곳을 미리 보고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스키를 타는 분들은 내가 갈 곳을 보면 그쪽으로 진행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는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죠. 확인하고 예측하고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선 확보가 안 되면.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브레이크를 더 강하게 잡는 거죠. 감속이 커졌다. 그런 높은 속도로 가다가 감속이 커지면 훨씬 더 불안정성이 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내리막을 공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주행 자세는 사실상 자전거 세팅에 있습니다. 스티어러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그런 형태의 주행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좀
인식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좀 고쳐서 주행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은 오르막 공략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진짜 오늘 제가 거의 뭐 이너로만 거의 다 탄 것 같아요. 이너로만 거의 다 탔는데 거의 풀이너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아주 저강도로만 탔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타는 분들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천천히 타시는 분들의 유형이 보통 어떠냐면 역시 각도가 커. 역시 각도가 커. 그러니까 속력 공식이 있잖아요. 우리 거속시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속력 공식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과 거리가 짧아질수록 속력은 빨라진다 잖아요. 그게 곧 파워이기도 해요. 파워는 힘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나 속력이나 뭐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지려면 거리를 줄여야 돼요. 시간과 거리를 줄이려면 각도를 줄여야죠. 90도 각도에서의 시간과 거리가 45도에서의 시간과 거리랑 같을 수가 없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각도를 줄일수록 훨씬 더 빠르게 언덕을 공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측면인데 힘드니까 모든 각도를 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각도랑 각도는 최대치로 벌려놓고 타시더라고요. 네. 아 힘들어 그러면서 입은 다 빠졌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힘든데 더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20kg짜리 아령을 딱 들고 있다고 볼게요. 이렇게 각도를 줄이면 어때요? 오래 버틸 수 있어. 근데 이걸 90도로 만들면 어때요? 오래 못 버티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각도가 커질수록 일관성, 안정성, 모든 효율 측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요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힘드니까 내가 뭐 자세를 낮춰서 뭐 각도를 줄여서 이런 게 생각이 안 나셨을 수 있죠. 네, 이건 뭐 내 체력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체력 훈련이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오르막을 공략하려다 보니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공략 방법인데요.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경사가 낮은 언덕도 있고 하나의 언덕에서도 경사가 높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구간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네요. 경사가 높은 구간은 보통 거리가 짧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구간에서 힘을 많이 써.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리고 완만한 구간에서 똑같이 가장 가벼운 저항으로 계속 타는 거예요. 회복을 길게 하는 거죠. 이 방식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거리가 짧으니까 이 고각은 그냥 좀 안 힘들게 올라가고 약간 완만한 경사를 좀 이제 저항을 한두 칸 무겁게 해서 속도를 좀 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공략 방법인데 그렇게 공략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전자의 각도를 높였다 이런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략 방법은 높은 경사의 구간에서는 힘을 좀 아끼고 다소 낮은 경사도에서 힘을 쓰는 형태의 공략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댄싱, 언덕에서 이제 댄싱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 분들이 꾹꾹 눌러서 페달링을 하시더라고요. 꾹꾹 누르니까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 허벅지가 털렸어. 허벅지가 털려서 댄싱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댄싱을 했는데 댄싱 역시 체중을 있는 대로 실어서 눌러요. 이거 잘 들으세요. 누르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요. 더 큰 힘으로 누르니까 허벅지가 힘이 더 들어갔어. 그래서 기어비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딱 앉자마자 기어비를 가볍게 사용을 해버려요. 근데 기어비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클립 빼고 끌바 하는 거야. 네, 끌바 해버려요. 답답한 노릇이죠. 네, 안 힘들고 싶어서 댄싱 하는데 더 힘들어. 이게 댄싱 유형에 대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언덕 댄싱에 대한 학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댄싱도 눌러서 하는 거 그리고 차는 댄싱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덕에서 차는 댄싱을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허벅지에 힘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속도는 더 빨라져요. 이게 포가차가 계속 어택을 때릴 수 있는 게 이런 형태의 댄싱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체를 좀 앞쪽으로 두고 페달을 차는 형태의, 차면서 당기는 이런 형태의 댄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댄싱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진짜 꿀팁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기회가 되면.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언덕 올라갈 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네. 가볍게 장요근을 이용해서 당기는 페달링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팁으로 좀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평지를 탈 때 보통 이렇게 같은 클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이제 같은 클럽에서 오신 분들이 로테이션도 자연스럽게 좀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로테이션을 하는 과정에 이제 선두가 아무래도 실력이 좋은 분들이 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미를 챙기다 보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잘 가고 있었어요. 핸들 이렇게 딱 잡고 잘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만약에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러면은 자전거가 어디로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요. 왜? 어깨가 우측 어깨가 뒤로 빠지게 되니까 자전거는 자연스럽게 우측을 바라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돌 때 우측을 안 보고 좌측으로 봐. 그러니까 추월하려고 하는 사람이랑 부딪힐 뻔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 보이더라 라는 점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직렬 주행을 하는 게 맞지만, 이제 뒤를 볼 때는요, 좀 안전하게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뒤를 보기 위해서는 잠깐이나마 병렬 주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병렬 주행해서 그 사람을, 옆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얹어놓고, 그리고 뒤를 바라봐 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뒤를 보는 것을 권장해요. 네, 아무래도 선두가 좀 책임감이 크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좀 많이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이 더러 보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도 많고, 좀 이렇게 즐기는 분들도 많이 봤고, 저도 참 이번 대회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주행을 할 때 초반에 그 로터리에서 낙차하신 분을 봤어요. 그 낙차하신 분, 그분뿐만 아니라 뭐 낙차하신 분이 계시다면 좀 빠른 쾌유를 빌겠고, 무사히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모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뭐 댓글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남겨주십시오. 네,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